스노우맨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소설이에요. 그리고 서유미라는 작가가 쓰신 거고, 스노우맨은 일단 우리말로 하면 눈사람, 그렇지? 눈사람인데 이게 이런 설정을 통해서 뭔가 눈이 오는 그런 배경을 대충 알 수 있다. 그렇지? 겨울인 거. 그리고 뭔가 우리가 눈 하면 보통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한데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해보자. 앞부분의 줄거리는 새해 첫 출근 날에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란 주인공이 나와요. 네모해둘까요? 이름도 없고 그냥 남자 이렇게 했다. 그치? 이걸 통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줄쳐놓을까?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거의 없잖아. 그치? 이거는 과장되게 상황을 좀 표현한 거야.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 그래서 뭔가 허리를 넘어설 만큼 이런 과장된 상황을 통해 뭔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나 봐요. 그치? 알았지?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사원인 유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이 나와. 유대리도 네모해보자. 유대리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은 우수사원으로 끝났어. 그치? 그럼 일단 얘는 뭔가 똘똘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애인가 봐요. 근데 얘도 출근을 안 했대. 그래서 유대리한테 전화를 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 배경화에서 뭐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알았지? 빨리 안 오고 뭐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2시였다. 남자는 삽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 치우려고?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이거 자기 눈이구나.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벤치 같았다. 눈에 대한 표현이다. 그치? 왜 이게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냐면 이때 눈을 붙이고 쉬고 있으니까 편안함 느낀 거예요. 그 옆에 심지어 솜니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이거 둘 다 지금 눈을 표현하는 거 2개 한번 줄쳐보자. 솜니불도 있고요. 또 나무벤치, 그치? 공원에 있는 나무벤치. 뭐뭐인 것 같았다. 뭐뭐뭐뭐처럼 무슨 법일까요? 표현 방법? 땡. 직유. 직유법 써놓자. 괄호 열고 직유법으로 지금 둘 다 눈을 표현하고 있어.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이건 무슨 기운이냐면 추운 기운. 한자로 추울 한자에다가 기운 기자야. 추운 기운 때문에 경기하듯 일어났다 깨어났다. 경기가 갑자기 깜짝 이렇게 놀란 거. 남자의 삽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삽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던 중국집 스티커. 이거 네모해보자. 이런 소재가 나중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거든요. 하나만 써놔봐봐. 사건의 계기가 됨.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렇지, 색깔대로 있으니까.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삽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었다. 여기서 지금 봐봐. 맛이었다. 거기 줄쳐볼래요? 맛이었다. 그리고 그 윗줄에서 냄새가 피어올랐다고도 줄쳐볼래요? 냄새는요, 우리 감각 중에서 무슨 감각일까요? 맞아. 후각적 묘사고 얘는 맛 하면 이건 무슨 감각일까요? 미각. 그래서 후각적 묘사, 미각적 묘사,
묘사 써놓을까? 미각적 묘사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짜장면을 보고 그 전단지 보고 입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여기 물결해 볼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말 있지. 그 이런 거를 뭐라 그러지? 많이 쓰는 표현을 뭐라 그러지? 관용적 표현 중에 땡땡땡도 식후경. 맞아. 그거 써놓자. 금강산도 식후경. 아주 멋진 경치도 먹고 나서 봐야 눈에 들어온다. 이런 거예요. 남자는 홀린 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줄 쳐볼까요? 홀린 듯 휴대전화 꺼낸 건 지금 이 스티커 때문이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할 거란 걸 추측할 수 있을까? 전화를 어디다 걸까요? 맞아요. 그래서 짜장면을 배달시키려고. 말하니까 막 먹고 싶다. 맛있겠다. 중국집 음식은 참 맛있어. 근데 너무 칼로리가 높아. 여기 한번 쫙 옆에다가 한번 써보자, 얘네야. 여기 지금 중국집 스티커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뭘 깨달았어? 일단 첫 번째, 남자가. 그렇지, 뭐 밥도 안 먹고 삽질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 동그라미 1. 남자가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삽질을 했다는 걸 깨달음.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2. 어디다 전화를 걸게 됐어요? 맞아. 그래서 짜장면 배달을 하게 됨.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갔어. 그 다음 페이지. 화질이 너무 좋은가? 됐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믿져야 본전이 뭐냐? 믿져야 본전. 잘못돼도 손해볼 거 없지. 이런 거지, 그치? 잘못돼도 손해 X. 그냥 뭐 안 먹으면 많은 거고 먹으면 좋고 이런 거지.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 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어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어디 있겠어, 그치?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땡땡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있다? 봐봐. 이렇게 요 부분 지금 눈이 엄청 허리까지 온 상태의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약간 눈으로 덮여버렸다는 모르는 것처럼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여기서 약간 뭔가 여기가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맞나? 이런 식으로 살짝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일단 어디까지 했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왜 멍했을까? 뭐지? 이런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네? 이런 거.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여기서 장난 줄쳐보고 배고픔 줄쳐보자. 얘가 느끼는 거, 통화하는 건 뭔가 비현실적이라 느낀 거야. 장난에다 써놓을까? 비현실적인 거. 진짜 자기가 지금 현실적 상황은 배고픔이잖아, 그치? 여기다 현실적인 거. 이렇게 느꼈다. 그 다음에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렇지. 막 빨리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지금 시간이 막 안 가는 이런 것 같은 이런 게 너무 부담되는 거.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배고팠나 봐.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 누굴까요? 배달원이겠죠. 배달원이 등장했다. 배달원이 나타났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삽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부드러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왜 가볍게 느껴졌냐면 이 사람이 너무 쉽게 파서 왔나 봐. 그치? 그래서 쉽게 눈을 파냄. 자기는 삽을 포고 있는데 눈을 파냄. 얘는 막 그냥 샥샥샥 파내면서 걸어오더래.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뻑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대로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그치? 옆에 잠깐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남자가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서? 어떤 거가 불가능하다고 얘는 생각했어. 그렇지. 그거 쓰면 돼요.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집에서 전화 받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서 중국집에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얘가 당황해서 멍하게 있었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머리가 뜻밖에도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은혜야? 왜냐면 아까 이렇게 눈을 너무 쉽게 이렇게 걷어놓고 왔으니까 젊은 사람일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툭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까? 뜻밖에도 위에다가 험한 길을 뚫고 와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뚫고 와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었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생존을 지금 그치?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여기 네모해볼까? 원래 우리 중국집 시키면 쿠폰 한 장 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조차 시켰는데 이것까지 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희극적 요소, 그러니까 희극적이가 약간 재밌는 요소까지 주고 있네요. 그 다음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짝짝이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들춰놓을까요? 의심했다. 왜 이렇게 의심했을까? 이게 모두 다 어떤 것 같아서?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는 이것도 있지. 보잘것없는 사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치? 이건 둘 다 남자를 뜻하는 단어예요. 남자를 뜻하는 단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뭐야? 뭐 하는 거? 눈이 이렇게 오는 날 짜장면을 길거리에서 시켜 먹는 거. 그치? 눈 속에서, 눈 위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 시켰으니까 비현실적으로, 그지?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잠깐만, 요거 하고 넘어가자. 여기요. 남자가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의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비현실적으로 사건이 발생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됐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그릇까지 먹어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짝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짝으로 긁어먹었다. 세상에, 한 짝으로 긁어먹었대. 뭐 재밌네, 그지?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배고팠나 보지.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3분의 1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어. 여기 붙여놓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 이거지. 과장과 부장은 얘한테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을까요? 빨리 오라고. 그렇지. 그래서 출근을 재촉하는 문자일 것이므로 안 받은 거예요. 빨리 와, 뭐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고, 옆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내의 전화는 전혀 다른 이유니까 출근과 관계없는 뭐 그런 거겠지, 그치?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 줄 쳐줍시다. 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의 주인공은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진정한 소통을 원함.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한 눈사람이. 네모해보자. 소설의 제목이 나왔네요. 작품의 제목. 이 나왔네요.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 없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주쳐봐. 김새는 농담 같은데. 이건 뭔가 막 현실은 지금 눈이 재앙이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혼자 거기서 이렇게 웃고 있더래. 그래서 김새는 이런 표현을 한 거야. 농담,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 거지. 얘 쟤 혼자 웃고 있어, 뭐 이런 거. 약간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뭐 이런 거. 쟤는 웃고 있네? 이렇게.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 억지로 웃는 거겠지.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여기 줄 쳐보자.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나왔다. 약간은 비유하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이 사람은 이 억지로 웃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간 억지로라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입술이 그때 톡 터져서 피가 새어 나온 거야. 일종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든가 그런 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써보자. 어떤 현대인들의 고통이나 상처를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작가가.
억지로 웃는다는 건 뭔가 그 웃음을 흉내낸다 이런 거는 뭔가 뭐 억지 웃음 이런 걸 뜻하는 거고, 그치? 억지로 희망을 갖는 거.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삽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삽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1m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삽을 꽂았다. 한 삽 떠내고 나자 또 삽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있는 것 같았다. 줄쳐보자.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다 이거지.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대단한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팠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렸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소리이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버렸다. 또 뭐 안 받은 거지. 출근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음악 소리는 멈췄다가 눈을 퍼내자 다시 시작됐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퍼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뭐 잘 푸고 있나 봐, 그치?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삽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이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빳빳하게 언 양복 바지 안에 들어있었다. 여기 줄 쳐봐요. 빳빳하게 언 양복 바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누워있나 봐, 그치? 그 여기 양복 바지 안에서는. 그러면 이건 여기서 빳빳하게 언 이걸 통해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걸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나머지 더 쓸 거 없지. 이거는 윤혜가 할 수 있겠죠. 음악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였죠? 덮인 눈 밑에 깔려 있는 사람, 그치? 눈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뭐 양복 바지 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삽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 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오래됐나 봐. 양복 우독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여기 한번 줄 쳐볼래요?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이 비유를 오래전에 흘린 피라고 한 거야. 이걸 통해서 상황의 비극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 뭔가 슬픈 상황이 생긴다 이런 걸 더 강조하려고 피라는 어떤 단어를 쓴 것 같아. 양손 다 눈을 눈을 이렇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건 너무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알 수 있었다. 끝인가? 잠깐만요. 왜 안 멈춰지?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줄쳐놓을까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해가 기운다는 거는 이제 오후가 늦게 지나간 거야. 늦은 오후. 얘는 뭐 벌써 회사를 땡구고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었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대리였다. 세상에, 오마이갓. 사건이 장난 아니야 지금 이 소설가가. 이봐, 남자는 유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뚝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들려왔다.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는 누구의 것?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줄 쳐볼까? 유대리도 그럼 출근을 재촉받았나봐, 그치? 유대리 역시 출근을 재촉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재촉받았다. 이봐, 유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대리의 전화기를 주어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얘도 뭔가 이렇게 그치 추운 상황에서 아래쪽에 해가 기울고 아예 기울었네요. 줄 쳐보자. 해가 기울어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된 거야. 써놓자. 저녁이 됐어.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1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여기 줄 쳐보자. 이거 한 걸로 우리 사자성어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진 뭐게? 들어보면 알 거야. 퇴, 양, 난이라는 게 있어요. 진퇴양난. 써놓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뭔가 어려운 처지를 진퇴양난이라 그래.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거야.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그렇겠지. 그리고 차가운 데 있으면 얘네도 혹시 알지. 계속 졸리고 해서 자면 죽는 거. 지금 그런 거야. 그래서 눈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아까 나오는 그 말이 똑같네요. 근데 앞쪽과 지금은 좀 다르다. 앞쪽에서는 이게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추운 곳에서 얘가 편안하게 느껴지면 안 되지. 그럼 죽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서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잠이 그치. 그래서 이거는 써놓자. 사건의 결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진 않아. 나타내지는 않아. 내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야가 뭉개지고 있었다. 잠깐 졸았을 수도 있고 계속 졸았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래서 괄호 열고 여운을 주는 거. 여운을 남기는. 그래서 약간 이거 그러지 않아. 드라마에서도 열린 결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추측에 맡기는 거죠. 자, 요거는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볼까? 눈 속에 묻힌 사람이 유대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남자의 심정은? 놀리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어떤 똑같은 상황이구나 이런 걸로 약간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똘똘한 놈도 지금 여기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나? 그치.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이게 사건 끝이야. 이 소설은 되게 신기한 게요. 등장인물이 뭐 어떻게 보면 2-3명밖에 없어요. 그치? 심지어 한 명은 아예 대사도 없고 유대리 계속 누워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한번 가보자. 자, 스노우맨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1. 작품에 나와 있는 눈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보자. 눈을 통해서 이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이거지. 첫째, 일단 여기서 나오는 눈은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 같지는 않죠. 눈을 통해 뭔가 비극적인 상황도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뭔가 눈이 부정적 이미지인 것 같다. 구체적으로 말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출발했을 때 눈을 통해서 이걸 막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실현의 대상.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을 이렇게 뭔가 헤쳐나간다는 건 힘든 일을 헤쳐나간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유대리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뭐 상징적인 거니까는 또 의미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 더 하면 뭔가 눈을 통해서 삶의 부담감, 압박감 뭐 이런 삶의 극적인 힘든 상황 이런 것도 추론할 수 있어요. 삶의 부담감, 압박 이런 것도 추론할 수 있다. 그냥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명의 인물이 나왔어.
인물의 유형을 정리해보자. 남자, 눈을 파면서 회사에 출근하려 하지만 중간에 지쳐서 멈춘다. 그 말은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 그다음 유대리, 눈을 파며 회사로 가는 도중에 눈에 파묻힌다. 처음에는 눈을 파며 갔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거기까지는 나름 경쟁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묻혔지. 그럼 결국 도태되는 인물,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써보자. 경쟁사회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도태되는 인물. 빨리 써서 글씨가 이상하네. 이다. 그 다음에 과장님, 남자에게 회사에 빨리 와 막 재촉해. 이런 사람 뭘 주는 사람이냐면 압박을 주는 인물. 그래서 뭐 빨리빨리 해야지 뭐 이런 인물. 알았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내용인 스노우맨이 뭘 뜻하는지 생각해보자.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에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이거 아까 앞에 나온 그 부분이다, 그치? 거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봐봐. 여기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여기.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모양을 흉내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슬금 새어나왔다. 에서 뭘 뜻하는지 스노우맨은 일단 현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 얘는 억지로 웃고 있죠. 그런 존재다, 그렇지? 그럼 억지로 힘들지 않은 척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반대로 작가는 까는 거지, 사회를. 그러니까 억지로 막 힘들게 웃고 있는 그런 스노우맨이란 대상을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비판적으로, 차갑게. 써볼까요? 고된 삶에 대한 냉소, 차갑게 웃는 거예요. 또는 조소, 스스로 약간 비웃는 것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누구나 밝은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그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이거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힘든 현실에서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비유한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지? 여기 2번. 공감적, 비판적 태도로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해보자. 다음에 제시된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작품에서 공감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보자. 뭐 얘는 뭐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했어. 뭐 이런 걸 비판하고 싶대, 그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표현 방법 각각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 작품의 갈래. 이거는 소설이죠. 근데 이 소설은 광복 이후를 배경으로 하잖아, 그치? 광복 이후에 나왔죠. 그래서 이거 현대소설.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얼마 안 되고 금방 끝났지. 그래서 단편소설. 이 작품의 성격은 현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비판적.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 방금 우리 썼던 그걸 쓰면 되는데, 인간성을 상실한, 좀 길어요.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징은 크게 한 두세 개 있는데 1. 일단 상황 자체를 과장된 상황을 표현했어. 상황을 왜 저래?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효과적으로 드러냄. 못 쓰겠다. 효과적으로 드러냄. 2번 등장인물을 이름도 잘 없고 뭐 무슨 대리, 무슨 과장 이렇게만 나왔지, 그치? 그렇게 부르면서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했어.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현대 그런 경쟁 사회를 표현하였다 이런 거지.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은 일단 아까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치?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했다. 네,